우여곡절이 많은 코너. 어떨 때는 사람들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문자가 쏟아지고 어떨 때는 환호하는 내부자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 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처음으로 당에서 뭐 하나 맡아봤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 예. 최순실 재산 몰수 안 합니까? 아이,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해서 특별법 발의도 지금 안민석 의원과 많은 동료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셨잖아요. 그 자한당 중에서 유일하게 김성태 의원 한 분이 특별법 서명도 하셨는데요. 예. 자한당은 여기 대해가지고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아니, 그 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통과시키기 싫으니까 괜히 뭐 합당한다, 뭐, 탈당한다 하면서 우당탕당 하면서 국민들 시선을 딴 데로 끄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최순실이가 얼마나 지금 고마워했어요. 법을 특히 공장장. 심의하고 논의해서 공장장을 의견을 다 세게 꺼내가지고 최순실 재산 몰수 확 들어가게 해가지고 일각에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최순실이가 공장장하고 주진우를 굉장히 고마워한다고. 안민석 의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특별법은 저 아무래도 입법기관인 우리 각 의원들을 정파나 정당 다 달리하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 다르겠지만은 그 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께서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을 만나고 최순실 재산 몰수에 대한 이 당위성이나 또 정당성에 대해서 폭넓게. 동의하시죠? 아, 저는 그 부분 몰수해야 되죠. 근데 예. 지금 정기국회가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특별법 제정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그 가능성, 최순실 재산 몰수 지금 한 푼도 못하게 생겼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 여러분, 국회는 지금 최순실 재산 몰수 저도 이야기 전혀 좀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이야기 좀 김성태 합시다. 의원님 서명만 했지 네. 속으로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안민석 해명해 의원께서 보십시오. 그 법을 예?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처절한 진정성이 국회 내에서 이렇게 은해강 방해 299개를 돌아다니면서 이 법 꼭 처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뭐 입장을 그렇게 슬퍼하고 뭐 설득하기보다는 맨날 이 아니 최순실 재산 몰수 못하는 게 안민석 탓입니까? 안민석이 뭐 끝나지 않은 노력입니까? 전쟁 책이나 팔려고 전국에 유람하고 심지어 미국까지 그 북콘서트를 열고 아니 책을 우리는 팔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독일 그 가가지고 법 재산 통과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고는 여기 김호준 공장장 앞에서는 말이에요 국민들 앞에 호소하고 그래서 좀 안 맞아요. 제가 최순실 재산 몰수해야 된다는 이 말씀 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북토크를 50회 하겠다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몇 회 하셨어요, 이때? 오늘 경기도 화성에서 하는데요. 오늘이 40번째입니다. 아우, 힘들어요. 예, 아주 자기 할 힘들고요. 건 다 하면서 예? 이 최순실 특별법 처리 안 된다고 동료원들한테 또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럼 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저희 쪽에서도 좀 미온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적극 반대고 국민당은 말로는 당론으로 채택을 지난 연말에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민당이 여기 돼가지고 특별법 서명을 한 20명밖에 안 했다고 해서 뭐 그런 좀 반대 뉘앙스로 이야기, 저는 그런 건 아닌데 특별법의 서명을 절반밖에 안 했던 이야기를 한 건데 국민당 측에서 오해를 했어요. 왜 안민석이가 국민당이 반대한다고 했느냐. 우리는 당론 발의까지 지난 연말에 했는데 저는 사실 몰랐는데요. 그 점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은 제가 소홀히 챙기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당론 발의하고 난 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 점을 제가 좀 아쉽게 생각드리고요. 지금 저 이야기는요. 뭐 그래서 그런 국민당에서 이야기 했더니 또 국민의당에서 저 안민석 의원 또 윤리위원회 국회 제소하겠다고 제소하겠다는 그렇게 입장 해서 밝히니까 이제 아니 여러 이야기가 제소 있는데. 아니라 뭐 저는 뭐 안철수한테 고발도 받은 적이 있고 제소 할아버지도 괜찮은데 그럼 국민당이 당론 발의를 했으면은 나서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특별법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당이 한번 앞장서 주시고 그러면 제가 국민당 제가 박수 쳐드리고 안철수도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업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 같은 안식끼리 금방 좋았다가 얼마 전에는 또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우리 안민석 의원 또 고발건 이렇게 취하했다고 얼마나 안철수 의원을 또 칭송했습니까? 최순실 국면에서 하여튼 안시들 이상하지. 아니 국민당이 저를 띄워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어땠습니까? 아니, 의원님 뉴스 방송에서 한 말씀 했다고 그래가 다 했던 얘기니까 이 방통위에 저를 제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당에서 처음으로 자리 맡으니까 어떠세요? 네? 잘 적응은 안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맞는 거 싫어해요. 싫어하고 저는 여의도 국회를 별로 안 믿거든요. 제가 국회의원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 이게 저는 너무 이게 싫어요. 이게 제 체질이 안 맞고 국회의원도 제 체질이 안 맞지만은 위원장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 아니 그거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한테 이렇게 물으면 어떡해요. 응? 근데 이게 제가 독일을 다니는데 그냥 국회의원 개인으로 온 것보다도 당에서 특별위원장으로 왔다 하면은 도와주는 분들이 더 신나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당에다가 이걸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제 한 달, 이 활동 기간은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에 특별위원장 안 되면은 저도 이제 짐 싸가지고 이제 최순실 재산 몰수 이제 저도 손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님 서명을 하셨잖아요. 저 전국 다니면서 그래도 유일하게 김성태 의원님 혼자 서명하셨다. 자유한국당 중에서 그래서 같이 좀 토론회도 하고 좀 국민들과 함께 이 국회는 절대로 이걸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과 함께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 공장장도 다스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밀당한다는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최순실 재산부터 빨리 몰수하고 그리고 이제 다스 자, 의원님. 부산급시 그렇게 갑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끊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얘기하셨고. 바른정당에서 몇 명 갑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뭐 제가 단정적으로 그분들 이렇게 몇 번 오시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숫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뭐 구체적인 숫자까지 열거는 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상당수 의원들이 7명입니까? 이미 결심을 거의 한 것 같습니다. 그게 7명 이상이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숫자를 말씀 안 하신다고. 최대 몇 명입니까, 일단은? 10명 정도 보십니까? 네, 10명, 11명. 항상 세상에는 박지류가 존재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탈당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7명이고 그다음에 자강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한 그 정도 숫자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5분이 있잖아요. 네. 박지. 그분들 중에서 이제 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박지라고 안 부르시네요. 어쩔 수 없다 이제. 근데 자꾸 제가 이야기하면 특징인이 그런 데기 때문에 또 제 앞에 있는 분이 또 오해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선도 탈당이 아니고 눈치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같이 넘어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1명으로 저는 봅니다. 11명이요? 다음 주까지 11명. 11월 13일 전당대전까지 11명. 뭐 1차 뭐 그 정도까지는 뭐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1차는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남경필 정병국 의원이 중심이 돼 가지고 보수 대통합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전대하자고. 통합전당대회를 하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뭐 같아요. 통합전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바른정당에서부터 10일, 13일 정해져 있는 그 전당대회부터 그게 이제 취소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구체적인 통합을 위한 실무적인 통추위 이런 기구에 의원들이 참석하는 그런 당론이 정해져야 할 것이고 뭐 이런 뭐 논의를 위해서 어제 긴급 어청을 바른정당이 늦게까지 했습니다마는 결론 안 났고 중요한 바른정당의 대주주주의 한 사람인 유승민 의원이 통합전당대회는 뭐 불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통합전대는 어렵다고 봐야죠. 이건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의 마지막 프로세스로 최고위를 열어서 확정하자. 네. 이 최고위 열면 실제로는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고위를 홍준표 대표가 못 열고 사실은 약간 민기적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거는 결론이 났나요? 뭐 홍준표 대표가 그랬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이제 우리 원내 체제가 정우택 원내 체제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제 일방적인 이제 공영방송 이런 잘 살리기 탄압 행위에 맞서는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상복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측면에서 또 당내 문제로 이렇게 당 최고위가 지금 이 시점에 열리는 게 마땅하냐 그런 고민은 잠시 있었지만은 열기로 했나요? 어젯밤 최종적으로 홍준표 대표는 3일날 최고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근데 여기서. 최순실 재산 몰수는 안 합니까? 아니, 그런데 언제까지 최순실 몰수만 이게 이야기할 말이에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이런 통합이라든지 탈당 이런 이야기가 아니면은 지금 이 전국에서는 핵심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이게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재산 몰수 이것이 국회나 언론에서 관심이고 화제가 돼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재산 몰수가 묻히고 난데없이 통합 탈당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언론에 초점이 되고 있는 너무 거거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순차적으로 급한 거 하고 또 그 다시 돌아가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네. 그럼 재산 몰수 된다고 봐요? 안민석 공장장은? 의원이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이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찬스 다시 옵니다. 이번 예. 국정감사에서도 이 방송의 공정성이나 균형성 이런 게 얼마나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김원중 공장장이 얼마나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래도 이 보수 정당의 입장을 그래도 이 청취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래도 들려주려고 하는 그 균형성마저도 안민석 의원은 보면 대체로 깨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공장님 제가 요거 딱 하나만 물을게요. 국회가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통과시켜 줄까요? 빨리 좀 지금 빨리 좀. 지금 어렵겠죠. 좀만 그래, 기다려주시죠. 안 된다니까, 좀만 이게. 기다려주시고. 다른 이슈에 확 묻혀가지고. 다시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이제 출당이 기정사실화되고 나면은 이제 서체 문제는 사실상 어총 사안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원내대표인 정우택 대표께서 이 공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이거 만약 의총이 만약에 의총 자체가 수집되기 힘들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느 쪽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결과가 파국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의총에서 서청원, 최경환 출당 결의가 안 되면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랄까요 타격을 크게 입는 거 아닙니까? 예, 정치적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총은 열린다 안 열린다. 홍준표 대표는 윤리 결정을 네. 상당히 지금 존중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총 소집은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판단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열리긴 열립니까 의총이? 1번 의총은 열린다 안 열린다. 직접적으로 이 문제만 가지고 열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 용이하지는 않는 현상이죠. 의총 자체가 열리기 쉽지 않다. 만약인데 우여곡절 끝에 열리면 지금 현재 당내 분위기로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이 출당이 될 정도의 3분의 2 표가 모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네. 국민적 여론이 여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당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여론이 아마 우리 어총의 결과로 가름되지 의원님이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망하자면. 그걸 지금 이 방송에서 그 전망을 그렇게 어떻게 개인적인 합니까? 전망인 거죠, 그냥. 저는 네. 그 부분은 거듭 한결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한 되게 결정. 어렵죠, 출당. 현재는.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 당이 유능한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유능한 정치라는 어떤 건가요? 그럼 바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밖에 없는 거죠. 아니 사실은 지금 국민 요거 좀 여론 물어봤어요. 말씀하셨지만은 국민들은 여기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은 올해 넘기기 전에 적폐청산 좀 독하게 하고 넘어가자 그거거든요. 예. 적폐청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핵심이 과거 부정재산을 몰수하는 여기에 국민들은 다 그런 기대를 하고 바라고 있는데요. 정기국회가 마지막인 마치는 날이 12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딱 한 달 남았죠. 이 한 달 동안에 지금 국회의 분위기나 절차상 이
법사위원회가 특별법을 상정해서 논의하고 통과시키고 저는 지금 물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도 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현재 이걸 국민들에게 상황에서 일단 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순실재산 몰수를 하지 말 것인가를 국민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도전해야죠. 또. 다시 도전한다 그러면 네. 국민들이 국회는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국회에다 요구하고 압박하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국민들이 해 주시지 않으면 이 법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최순실재산 몰수는 어렵다고 지금 이제 생각합니다. 공장장의 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순실 재산 몰수에 관한 입장을 지금 계속 지금 뭐 저 발언 중에도 아니 들어오지 국회의원들이 않습니까? 관심 별로 없으니까 저라도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절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아니 왜냐하면 국민들은 안민석 이게 당연히 의원님한테 재산 몰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울 너무 거다 걱정하지 이야기하면은 마십시오. 안 잊고 있습니다. 사람들. 어제 밤에도 후배들하고 맥주를 마시다가 야 이거 안 될 거야라고 했더니까 그중에 한 명 기절해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이 국민들이 아마 제가 기분을 하실 제안합니다. 거예요. 예? 그 북콘스트 조금 이렇게 유예하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어디에 집중해요? 아니 지금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네. 본인이 대표 발의하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북콘스트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물론 전국의 현장을 다니시면서 최순실 재산 몰수의 당위성에 대해서 또 직접 국민들을 만나는 그 아니 시간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소중한데 일각에서는 도지사 행보하는 거라고 요 사안인데. 는데 정말 저는 내일 나가서 얘기하시고요. 그창 가서 북톡하고 아니 도지사 행보가 아니라 아니, 오히려 나는 대표 그래요. 행보라고 이야기 도지사 하시면은 문제도 저 그 이야기 하던 나왔는데 건데요. 네. 아니, 국회는 민주당의 김성태 지금 현재 의원님이 경기도지사 문제는 예? 사실상 뭐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거론되고 뭐 남경필 뭐 현 지사보다 몇 배 우다 뭐 이런 김성태님? 조사도 나오는데 이재명 시장은 어찌 보면 거저 먹는 거예요. 저 안민석 의원은 그 엄청난 이야기가 탄압과 끌고 저항 왔습니까? 투쟁으로 자기 지금 이름 석자를 지금 내걸고 이재명 있는데. 시장 훌륭한데 왜 그래요? 뭘 특별법 또. 통과되면은 제가 이런 이 특별법 얘기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거론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안 되면 된다니까, 이번에 특별법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하면 안민석. 되죠. 내년에는 안 돼요. 안민석 내년에는 의원님. 개헌하고 지방선거 전국인데 폐지가 넘어가 버립니다. 바람 불 때 연날리고 내년이 상반기 안 물 되면 들어올 때 후반기에도 계속 잊지 않고 물 계속 들어올 때 하겠습니다. 예. 노젓는 거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물리적 시간이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뭘 갑자기 뭐 물에다 노를 젓는 이야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중요한 것은 통합입니까? 예, 서청원 통합입니까? 최경환 탈당 적폐- 됩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적으로 아무런 미명하에 의미가 없어요. 예? 이혼했던 부부가 다시 뭐 합쳐 본들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1년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위장이혼이라고. 근데 위장이혼인데 이걸 다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장으로 이혼했는데 이게 다시 이게 합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 다 알아요. 예?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국정농단 부역했던 거에 대한 반성 없이 뭐 합당 아니라 합당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국민들 지지받기 어려울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 고만하세요. 예? 참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 분노는 국민들 여전합니다. 그 분노를 계속 살려나가야만이 이 정권의 국민적 여론과 지지를 등에 업고 국정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큰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위한 국민 대통합을 그런 그 통합의 시대를 갖다 주창해야 될 어제 죄를 벌하지 않는 것, 내일의 더 큰 범죄에 대한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처럼 이런 참모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알베르 까미. 대통령께서 더 큰 안민석, 이렇게 김성태 의원님. 네? 대한민국의 통합을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죠. 우리 안민석 의원 또 고발건 이렇게 치하했다고 최순실- 얼마나 안철수 의원을 또 칭송했습니까? 최순실 국면에서 하여튼 안시들 이상하지. 아니 국민당이 저를 띄워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어땠습니까? 아니, 의원님 뉴스 방송에서 한 말씀 했다고 네, 그래가 다 했던 얘기니까 이거 방통위에 저를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또 당에서 시련을 처음으로 자리 겪었어요. 맡으니까 어떠세요? 예? 잘 적응은 안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맞는 거 싫어해요. 싫어하고 저는 여의도 국회를 별로 안 믿거든요. 제가 국회의원이지만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 이게 저는 너무 이게 싫어요. 이게 제 체질에 안 맞고 국회의원도 제 체질에 안 맞지만은 그 위원장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 아니 그거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한테 이렇게 물으면 어떡해요. 응? 근데
이게 제가 독일을 다니는데 그냥 국회의원 개인으로 온 것보다도 당에서 특별위원장으로 왔다 하면은 도와주는 분들이 더 신나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당에다가 이걸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제 한 달, 이 활동 기간은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에 특별위원장 안 되면은 저도 이제 짐 싸가지고 이제 최순실 재산 몰수 이제 저도 손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각에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최순실이가 공장장하고 주진우를 굉장히 고마워한다고. 안민석 의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특별법은 아무래도 입법기관인 우리 각 의원들을 정파나 정당 다 달리하고 또 정치적 이해관계 다르겠지만은 그 법을 대표 발의한 안민석 의원께서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을 만나고 최순실 재산 몰수에 대한 이 당위성이나 또 정당성에 대해서 폭넓게. 동의하시죠? 저는 그 부분 몰수해야 되죠. 근데 지금 정기국회가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특별법 제정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그 가능성, 최순실 재산 몰수 지금 한 분도 못하게 생겼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 여러분, 국회는 지금 최순실 재산 몰수 저도 이야기 전혀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이야기 좀 김성태 의원님 서명만 했지 네. 속으로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안민석 해명해 의원께서 보십시오. 그 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처절한 진정성이 국회 내에서 이렇게 의원회관 방에 299개를 돌아다니면서 이 법 꼭 처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뭐 입장을 그렇게 슬퍼하고 뭐 설득하기보다는 맨날 아니 최순실 재산 몰수 못하는 게 안민석 탓입니까? 안민석이 뭐 끝나지 않은 노력부족입니까? 전쟁 책이나 팔려고 전국에 유람하고 심지어 미국까지 그 북콘서트 열고 아니 책을 우리는 팔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독일 그 가가지고 법 재산 통과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고는 여기 김어준 공장장 앞에서는 말이에요. 국민들 앞에 호소하고. 그래서 좀 안 맞아요. 제가 최순실 재산 몰수해야 된다는 이 말씀 드리기 위해 가지고 지금 북토크를 50회 하겠다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했지 않습니까? 몇 회 하셨어요, 이때? 오늘 경기도 화성에서 하는데요. 오늘이 40번째입니다. 아우, 힘들어요. 예, 자기 할 때는 다 하면서 최순실 특별법 처리 안 된다고 동료 의원들한테 또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대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예.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저희 쪽에서도 좀 미온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적극 반대고 국민당은 말로는 당론으로 채택을 지난 연말에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우여곡절이 많은 코너. 어떨 때는 사람들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문자가 쏟아지고 어떨 때는 환호하는 내부자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처음으로 당에서 뭐 하나 맡아봤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 예. 최순실 재산 몰수 안 합니까? 아이, 그 최순실 재산 몰수를 위해서 특별법 발의도 지금 안민석 의원과 많은 동료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셨잖아요. 그 자한당 중에서 유일하게 김성태 의원 한 분이 특별법 서명도 하셨는데요. 예. 자한당은 여기 대해 가지고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아니, 그 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통과시키기 싫으니까 괜히 뭐 합당한다 뭐 탈당한다 하면서 우당탕당 하면서 국민들 시선을 딴 데로 끄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최순실이가 얼마나 지금 고마워요. 특히 공장장 논의해서 공장장을 다 세게 꺼내가지고 최순실 재산 몰수 확 들어가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국민당이 여기 돼가지고 특별법 서명을 한 20명밖에 안 했다고 해서 뭐 그런 좀 반대의 뉘앙스로 이야기, 저는 그런 건 아닌데 특별법의 서명을 절반밖에 안 했던 이야기를 한 건데 국민당 측에서 오해를 했어요. 왜 안민석이가 국민당이 반대한다고 했느냐. 우리는 당론 발의까지 지난 연말에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몰랐는데요. 그 점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은 제가 소홀히 챙기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당론 발의하고 난 다음에 지난 1년 동안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이 점을 제가 좀 아쉽게 생각드리고요. 지금 저 이야기는요,
뭐 그래서 그런 국민당에서 이야기 했더니 또 국민의당에서 저 안민석 의원 또 윤리위원회 국회 제소하겠다고 제소하겠다는 그렇게 입장 해서 밝히니까 이제 아니 여러 이야기가 제소 나오는 아니라 뭐 저는 뭐 안철수한테 고발도 받은 적이 있고 제소 할아버지도 괜찮은데 그럼 국민당이 당론 발의를 했으면은 나서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특별법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당이 한번 앞장서 주시고 그러면 제가 국민당 박수 쳐드리고 안철수도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업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그 같은 안식길이 금방 좋았다가 얼마 전에는 또 안철수 국민의당에서